마음을 이끄는 크리스천 청소년들의 이야기, 다음 세대의 마이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인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녀를 두신 부모님이라면 한 번쯤은 꼭 해보셨을 이 고민, 뭘까요? 바로 사춘기 걱정이죠. 그런데 모든 아이들이 사춘기를 방황하거나 말썽을 피우면서 보내는 건 아닙니다. 이 시기를 잘 보내면요, 정말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성숙한 사춘기, 건강한 사춘기를 보내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먼저 첫 번째, 같은 또래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아무래도 부모님보다는 친구들이 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게 있다면 곁에서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른들이 있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환경이 잘 갖춰진 곳,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지금 머릿속으로 저랑 같은 곳 생각하고 계시죠? 바로 기독교 대안학교입니다.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사춘기 시절을 보내는 우리 크리스천 청소년들은 정말 큰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오늘도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 멋진 친구들 만나볼 텐데요. 그 전에 함께 하실 마이콘 가족분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우 이혜근 권사님, 다음 세대 사역자 최진원 전도사님 함께 하십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한국 필립스 아카데미, 세음학교, 소명학교에서 선생님과 학부모님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이 현장이 아니어도 이 강연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줌으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 연결돼 있는데요.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반갑습니다. 네, 손 흔들어서 인사해 주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CTS 아트홀에서 보내드리는 다음 세대 마이콘, 오늘도 어떤 멋진 친구들이 강연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사춘기가 뭐예요? 한국 필립스 아카데미에 다니는 예안이는 사춘기가 하나님께 축복받은 기간이라고 말하는데요. 예안이에게 사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다이어트가 뭐예요? 세음학교에 다니는 연재는 1년여간 혹독한 다이어트에 도전했는데요. 다이어트로 인해 얻은 것과 잃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덕질이 뭐예요? 소명학교 다니는 채연이는 한 연예인을 좋아하면서 여러 면에서 성장할 수 있었다는데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된 사연은 무엇일까요? 다음 세대 마이크 온! 좌충우돌 사춘기 청소년들의 진솔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전 한국 필립스 아카데미에 재학 중인 12살 정리안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사춘기에 관해서입니다. 사춘기란 무엇일까요? 신체의 변화, 부모와의 갈등을 보면 12세인 저도 사춘기에 들어서는 모양입니다. 요즘 아빠의 잦은 의견 충돌로 자주 엄마가 출동을 하시거든요. 예전에는 아빠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냥 제 생각과 조금 다르더라도 예스맨이었지만 요즘은 아빠와 생각이 다르면 제 의견과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착한 아들에서 말대꾸하는 아들이 된 것 같아 곤란한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어른들의 흔한 표현처럼 사춘기라서 그래, 사춘기잖아, 우리 애가 중2병인가 봐, 요즘 사춘기 애들은 왜 그래, 이런 표현이 저에게도 해당되는 것일까요? 사실 이 표현들은 실제로 제 주변 어른들의 목소리를 실제로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더 심한 표현은 방송인이 알아서 편집했습니다.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나의 사춘기는 어떨까? 나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주변 어른들의 부정적 표현처럼 나도 그렇게 사춘기를 보내게 될까? 성경 속에는 사춘기를 알았던 분들의 이야기는 없을까? 이런 질문들이 오늘의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엄마 나이 40세에 태어났습니다. 일명 누뚱이입니다. 10살 위에는 누나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 나이 많은 누나 친구들과 평범하지 않은 엄마 덕분에 내 주변에는 청소년들 형 누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형 누나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교회에서는 청소년부 부장 선생님이시라 늘 엄마 곁에는 형 누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본의 아니게 제 주변에도 늘 형 누나들이 있었다는 거고요. 근데 그 주변에도 아주 드물긴 하지만 고등학생인데 담배를 피거나 술을 먹는 형도 있었고, 중학생인데 염색을 하고 다니고 일명 비속어를 잘하는 누나 형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형이나 누나들은 언제나 엄마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그 학생의 잘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행동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불편해하시는 어른들에게 변명해주는 역할이셨습니다. 엄마는 형 누나들을 탓하기보다 형 누나의 마음이나 가정 환경이나 주변 상황을 살피고 시간을 투자하셨습니다. 엄마는 사춘기라는 단어보다는 몸과 마음이 성장 중이라고 말씀하시고 제게도 늘 세뇌에 가깝게 반복하십니다. 정리하는 호르몬의 변화만 있을 뿐 사춘기는 없다! 이렇게요. 30여 년간의 사춘기 시기의 학생들을 가르친 엄마는 많이 무서운 선생님이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오랜 시간 노하우가 쌓이면서 믿음의 말과 기도가 사춘기를 보내는 형 누나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저 또한 많은 형 누나들이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을 보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저보다 10살 많은 누나 또한 사춘기 시기에 꿈을 찾고 성령님을 만나고 성공적으로 10대를 보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성장한 제가 12살, 이미 시작했는지 아니면 아직은 아닌지 사춘기, 초4병, 초6병, 중2병이라는 말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10대는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로 마음도 생각도 폭발하는 시기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두려움과 반항, 불안이나 방황의 시기로 인식되고 그렇게 취급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청소년 시기를 병이라는 이름으로 몰아가는지 어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꿈을 찾는 중요한 시기, 무엇이 되어 어떤 삶을 살 건지 준비하는 소중한 시기, 가장 즐겁고 가장 재밌고 가장 설레이는 시기. 이 시기는 하나님 안에서 뜻을 정하고 그것을 위해 꿈을 꾸고 더 열심히 준비하는 인생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어른들의 고정관념이 매일 보고 듣는 미디어가 오히려 우리를 사춘기의 방황 속으로 몰아넣고 있지 않을까요? 진지하게 우리 어른들도 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모든 것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질병들이 우리를 두려움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어디까지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모르는 가상공간의 확대. 살아보지 않은 어마어마한 세상에서 다음 세대라고 하는 우리들은 어쩌면 지금 어른들보다 더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주역인 우리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사춘기는 우리가 어른이 되는데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과정이겠지만 저는 그 과정을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하고 즐겁게 고민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싶습니다. 감사하게도 복이 많은 저는 부모님의 응원과 기도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축복의 말이 힘을 줍니다. 한국 필립스 아카데미의 이사장님과 선생님들의 격려와 칭찬이 저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우리 학교 로스쿨을 통해 법을 배우며 많은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왜 법은 지켜지지 않는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법을 통해 이루어져가고 있는지, 국회의원들에 의해 바르게 법이 입법되고 있는지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제 사춘기를 채워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 필립스 아카데미의 자랑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저의 최종 목표는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뜻을 정했습니다. 저에게 반항이나 방황은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급변해도 저는 불안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10대를 잘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어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춘기가 뭐예요? 정말 이 시기가 질병이고 반항이고 부모님과 사이가 나빠지는 시기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사춘기를 어떻게 보내시기를 바라시나요? 세상의 흔한 말들로 우리 10대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기다려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예뻐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더 건강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리더들로서 준비하고 성장하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어른들도 무서워하는 몹쓸병에 걸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기도와 칭찬과 격려로 다음 세대를 책임질 우리들을 지켜주십시오. 사춘기는 우리가 어른이 되는데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과정입니다. 사춘기는 어른들과 10대 청소년들이 함께 내일을 준비하는 하느님께 축복받은 소중한 준비 기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리하는 호르몬의 변화만 있을 뿐 사춘기는 없다! 라는 어머님의 믿음의 선포 덕분에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는 우리 예한 학생의 첫 번째 강연 들어보셨습니다. 사춘기에 대한 조금은 색다른 시각을 저희에게 전해준 강연이 아니었나 싶어요. 어떻게 이 주제로 강연을 준비하게 됐을까요? 저는 일단
저는 지금 제가 사춘기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 시기를 통해 이 기회를 통해 저에게 믿음의 말을 해주고 싶었고 어른들에게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부탁하고 싶었습니다. 30여 년간 사춘기 청소년들을 지도하신 어머님의 계속적인 믿음의 선포와 가르침 덕분에 이렇게 멋진 예안 학생으로 자라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자리에 어머님 함께하고 계시죠. 한국 필립스 아카데미 줄여서 KPA의 교사이자 예안군 어머니이신 이순아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일찍부터 이렇게 예안 학생에게 사춘기는 없어 라고 강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제가 청소년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을 믿음의 시선으로 조금만 방향을 틀어주면 그 문제와 상관없이 그 크기와 상관없이 정말로 좋게 잘 성장하는 거를 현장에서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예안이도 말했지만 제 딸도 사춘기를 그렇게 잘 보냈고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세뇌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이 믿음의 선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다른 학부형들한테도 권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믿음의 선포 중요해요. 그리고 선생님 말씀처럼 관점을 살짝 바꿔주는 게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아이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예안 학생처럼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가 참 궁금한데요. 줌으로 방청하고 있는 학생들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친구가 본인이 겪고 있는 사춘기에 대해서 한번 말해줘 볼까요? 제가 이제 중2병에 들어간 딱 중2, 좀 질풍노도라는 말이 있잖아요. 질풍노도라는 말에 진짜 통감하고 있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평소 때보다 이제 아무래도 중2라서 그런지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해져서 힘들거든요. 근데 이런 사춘기 학생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아까 말한 예안이처럼 억압과 통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응원과 기도로 크리스찬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른들이 이렇게 기도를 우리 이끌어준다면 사춘기 학생들이 더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예안 학생이나 지연 학생의 말처럼 사춘기를 보내는 청소년들은 각자의 고민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우리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잖아요. 각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예안 학생이 강연에서 이런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기도와 칭찬, 축복, 격려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기다려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특히 예안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회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의 축복 속에서 그런 말들이 많이 힘이 됐다라고 얘기도 했고요. 이 자리에 예안 학생이 멘토로 다루고 있는 백광숙 목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어떤 축복의 말씀들을 해주셨나요? 오늘 예안이 강연을 들으니 더 감동이고 감격입니다. 평소에 예안이하고 사춘기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예안이의 꿈과 비전을 많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떤 축복의 말씀을 꼬집어서 하기보다는요. 저희 교회에서는 어른과 그리고 아이까지 다 같이 성경을 통독을 하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5장씩의 성경과 그리고 영어 성경 3장씩을 읽으면서 그 본문에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묵상하면서 하루를 보내거든요. 그럴 때에 우리 예안이가 카톡 단톡방에 올리는데 어른들보다 더 잘해요. 그래서 제가 그 볼 때마다 너무 허무하고 I love you, my love 이러면서 계속해서 사랑을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예안이를 보면서 저는 너무 기쁘고 날마다 감격입니다. 맞습니다. 강연에서 우리 예안 학생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 그랬잖아요. 네. 구체적인 계획 뭘까요? 제가 지금 학교에서 다니고 있는 어린이 로스쿨이 있는데 그걸 일단 졸업을 한 다음에요. 진짜 로스쿨을 다녀서 그것까지 졸업하는 게 1차 목표고요. 2차 목표는 그걸 다 졸업한 다음에 이제 검사나 판사가 돼서 그 법을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돼서 법을 입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말했듯이 대통령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이런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정말 너무 구체적이에요. 착착착 이렇게 되면 대통령 가능합니다. 네, 근데 정말 우리 예안 학생의 강연을 들으면서 인상적이었던 게 주니어 로스쿨? 너무 특이한데?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학교에 주니어 로스쿨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줌으로 방청하고 계신 김동민 이사장님. 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주니어 로스쿨은 KPA만의 자랑이 아닐까 싶어요. 좀 더 얘기를 들려주시죠. 한국 필립스 아카데미는 정예한 학생처럼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길 소망하는 학생들과 교사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입니다. 특히 주니어 로스쿨 과정에서는 초등 과정에서부터 헌법, 민법, 형법을 배우고 우리 고전인 심청전 등을 통해서 고전 문학을 오늘날의 법률로 재해석해서 판결문을 써본다든지 재미있게 지금 법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화된 역량을 바탕으로 장차 법대를 거쳐서 법률 전문 대학원인 로스쿨 진학을 목표로 영어와 법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0년 후에 이 학생들 가운데 믿음의 판검사와 국회의원, 나아가 대통령까지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갈 인재가 배출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KPA 자랑이 되고 싶어하는 우리 정예한 학생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예한이 수고했어. 네, 정말 예한 학생의 멋진 강연 들으시면서 우리 이사장님도 너무 뿌듯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패널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예한이가 다음 세대를 책임질 리더로 성장하는 데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나도 지금 벌써 멋지게 잘 자라고 있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사춘기를 미리 준비해봤다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 새로웠고 그래서 이렇게 사춘기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것들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친구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다음 세대 정말 리더로 성장하기를 저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파이팅! 네. 격려의 말씀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춘기 시절을 방황하면서 보내는 친구들이 주변에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좀 들려주고 싶어요? 제 주변에 친구나 형 누나들이 방황을 하고 있다면 전 일단 하나님한테 의지하라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꿈을 찾으라고 말할 것 같아요. 꿈을 찾으면은 꿈에 집중하게 될 테니까요. 맞아요. 꿈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 역시 대통령감은 다르다. 너무 맞는 말 해준 것 같아요. 정말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해서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예한 학생이 되기를 저희 모두가 같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강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학교 10학년 진입반 조연재입니다. 저는 사회 전체에 막연히 퍼져 있는 그렇지만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외모지상주의에 관한 것인데요. 외모라 함은 얼굴이라는 생김새를 먼저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아름다운 몸매를 추구하는 것 또한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각종 미디어와 문화를 통해서 외모지상주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예인들의 예쁘고 날씬한 몸매, 미디어에 자주 노출되는 다이어트 광고,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분들의 비포 애프터 사진, 개인 미디어 콘텐츠, 뚱뚱한 사람들에 대한 악의적인 비난과 차별. 이런 사회에 노출되어 있던 평범한 중학생 시절, 저는 예뻐지고자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다이어트에는 관심이 많았지만 항상 말만 하는 입다이어트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큰 마음을 먹고 PT를 도전해왔습니다. 첫 번째 PT 20회, 두 번째 헬스장을 옮겨서 두 번째 PT 20회, 또 다른 헬스장에서 세 번째 PT 20회. 헬스장은 4곳을 옮겨갔고 트레이너 분들은 7분을 배웠습니다. 저와 맞는 트레이너 분과 운동을 찾을 때까지 장정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운동에 투자한 돈은 수백만 원이 넘습니다. 그렇기에 결코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헬스장에 출석하지 않는 날이란 헬스장이 쉬는 날뿐이었고 코로나로 인해 문을 닫았을 때에는 주 7회 1시간 반 이상 홈트레이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댄스 학원에 가서 하루 4시간씩 춤을 추었습니다. 식단 또한 철저히 지켰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양, 음식의 무게, 칼로리 등을 하나하나 신경 써가며 대회에 나가는 선수 마냥 식단을 신경 썼습니다. 다이어트에 관한 것이라면 그 모든 것에 철저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피땀 눈물을 쏟아낸다면 그에 걸맞는 결과를 얻기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가 성공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 과정에서 약 12kg를 감량했기 때문입니다. 살이 많이 빠졌다라는 말을 밥 먹듯이 들었습니다. 몸무게가 39kg까지 내려가고 옷이 헐거워지고 부럽다는 말을 인생 처음으로 자주 들었습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제가 제일 바라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몸무게는 줄고 지방은 빠지는데 옆구리살이나 뱃살 같은 못난 곳은 빠지지가 않고 가슴이나 엉덩이 같이 중요한 부분만 계속 빠지니까 노력을 했는데도 기대했던 건강하고 튼튼한 몸과는 달리 너무 젓가락 같다. 야, 살 좀 쪄라 라는 평을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식단을 더 쪼이고 운동은 더 열심히 했습니다. 제 몸에 만족하지 않고 더 예쁜 몸을 얻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렇기에 다이어트를 위해서 친구와의 약속, 가족과의 식사 시간, 맛있는 음식, 시간, 돈을 포기하면서 얻은 것들은 이렇습니다. 식단과 운동에 대한 강박, 죄책감, 폭식증, 불만족, 우울증, 몸에 대한 집착, 망가진 신진대사, 근손실. 뭔가 잘못되었다. 이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제가 하나님과 제일 가까웠던 때이자 그분을 가장 미워했었던 때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으시길래, 무슨 화가 있으시기에 이렇게 저를 괴롭히시는 것인지, 왜 자꾸 방해를 하시는 것인지, 기도에 왜 침묵하시는 것인지, 제 힘이 닿지 않는 문제를 모두 그분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하늘을 향해서 울고불고 떼쓰고 저주하고 협박했습니다. 제 억울함을 호소할 때가 그곳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쓰디쓴 실패를 딛고 다시 눈부신 성공을 거두었다는 전형적인 히어로 스토리는 없습니다. 그냥저냥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욕심이라는 것이 줄어들었고 저의 한계에 대해 체념했고 아름다운 몸매보다는 떡볶이가 너무 맛있었고 고등학생이라는 핑계로 원래의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강박이 사라지고 다이어트를 포기할 수 있었던 전환점은 그냥 어느 순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는 이 몸이 바로 그 실패작입니다. 다이어트의 관점에서만 보면 말이죠. 하지만 1년의 지독한 다이어트에서 얻은 것도 있습니다. 우선 조금씩 마음의 여유를 되찾고 하나님에게 향하는 미움이 사그라지니 새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침묵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린 딸이 커서 아버지의 계획을 알아차리기까지 투정을 받아주시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실패를 겪게 하신 것도 더 큰 사람이 되어 성공하라는 의미라고 예상합니다. 성공한 모든 사람이 무조건 실패를 겪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실패를 일찍 겪었으니 더 일찍 성공하겠지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다이어트에 완전히 실패한 것도 아니고 39kg까지 감량하게 해주신 것은 달콤함을 잊지 말아라 라는 지시였을 것입니다. 간절한 노력으로 얻은 것과 그에 대한 주변의 칭찬은 사람의 어깨를 치솟게 합니다. 자존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 성취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몸매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여러 헬스장을 이곳저곳 옮겨다니고 여러 트레이너 분들과 인연을 맺게 해주신 것도 좋은 장소를 고를 수 있는 눈, 나와 맞는 사람을 알 수 있는 직감, 다양한 사람과 환경을 미리 알려주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운동을 하면서 운동이라는 것 자체의 매력을 느끼고 사랑하게 되었고 초저칼로리 다이어트를 한 덕에 건강한 다이어트와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식이 조절에 힘쓴 덕분에 요리의 매력과 음식이라는 것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진로로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는 모두 힘들기만 했던 것들이 이해되지 않았던 주님의 행동이 이제서야 감사드립니다. 당시에는 그냥 힘들기만 했지만 그곳에서 한 발짝 떨어져야지 주님의 계획이 보인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패의 단어를 다시 한번 재정의해볼까 합니다. 실패, 명사, 성공으로 향하는 과정이라고 말이지요. 이상으로 저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재 학생의 솔직함이 저희를 강연 듣는 내내 미소 짓게 만들었던 강연이었던 것 같아요. 실패 경험을 털어놓는다는 거 누구에게나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이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됐을까요? 네. 사실 제가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지금 앉아 계신 분들에 비해서 인생의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들려줄 수 있는 내 이야기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저한테 제일 많이 크게 와닿았던 힘듦이 바로 다이어트라는 주제가 아니었나 싶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랬군요. 나이는 어리지만 저희에게 준 울림은 정말 컸던 강연이었어요. 아무래도 청소년기는 외모에 대해 정말 신경을 많이 쓰는 시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기를 보내는 많은 친구들이 얼마나 이 강연을 공감하면서 들었을지 참 궁금한데 줌으로 한번 들은 친구들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다이어트를 시도하거나 외모 때문에 고민했던 친구 얘기 한번 들어볼 텐데 어떤 친구가 해줄까요? 네. 네, 이제 제 친한 친구가 다이어트를 좀 극단적으로 시도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하루에 한 끼만 먹고 먹는 것도 막 조금씩만 먹고 해서 종일 기운 없고 힘 빠져 했는데 그걸 같이 보는 저도 이제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무리해서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건강을 해치는 건 당연하고 정말 마음도 몸도 다 힘들어질 수가 있는데 우리 사회의 외모 지상주의가 참 심각한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본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참 많이 하는데요. 지금 이 모습 이대로도 너무 아름답죠, 권사님? 그렇죠? 감사합니다.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행복을 맞습니다. 전해주는데 다이어트는 네. 아 정말 요즘에 우리가 정말 너무 주변에서도 다 다이어트 그리고 다이어트 식품이 그렇게 잘 팔린다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남한테 보여주는 것 때문에 다이어트 하는 거 저는 그거 너무 반대예요. 세상에 먹을 게 얼마나 많고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지금은 특히나 한참 자라는 나이기 때문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하면서 건강하게 내 몸을 지키기 위한 운동을 꾸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그 안에서도 또 깨달음을 얻게 됐고 또 하나님은 나 자신 그 자체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또 생각했다라는 것까지 다 이렇게 깨달음을 얻게 된 또 귀한 시간이었으니까 앞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더 건강하게 내 몸을 지키는 운동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연재 학생이 강연에서 원하는 만큼 몸무게를 감량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만약에 그때 이런 깨달음들을 얻지 못하고 그때 그 다이어트에 만족을 했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랬다면 저는 이제 그 몸매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식단이나 운동이나 덜 철저하게 지켰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 한번 가족과 함께 할아버지 생신이어서 뷔페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울었거든요. 근데 맛있는 게 너무 많은데 제가 입이 막 터져버리고 막 폭식을 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막 부모님한테도 걱정 끼쳐드리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게 막 생각이 나네요. 맞아요. 한창 먹어야 또 영양분으로 가고 그럴 나이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다 자제하면서 억제하면서 보내야 되는 시기였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은데 그런데 연재 학생이 정말 많은 깨달음들을 얻었다고 강연에서 말해준 걸 보고 저는 실패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실패한 게 이 몸이라고 하는데 어딜 봐서 이게 실패한 몸인지 저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재 학생과 강연을 하고 또 토크를 들으면서 외모나 이 다이어트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진 친구들도 있을까 궁금한데 우리 줌으로 또 한 친구의 얘기 들어볼까요? 어떤 친구 들어볼까요? 네, 채원 학생 강연 내용에 좀 공감이 됐을까요? 네, 일단 굉장히 떨렸을 텐데 멋지게 발표해준 연재가 되게 멋있고요. 또 연재 발표를 들으면서 외모를 가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건강이 더 중요하고 그보다도 내면의 본인의 그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참 중요하다는 거를 알았습니다. 맞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줬는데 연재 학생이 말해준 것처럼 세상 미디어를 계속 접하다 보면 그런 세상의 기준들로 자기를 좀 뭔가 자기의 아름다움을 그 기준으로 평가하다 보면 오히려 더 자기 자신이 초라하다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채원 학생도 얘기해 준 것처럼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중요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세음학교 박세준 선생님도 나와 계신데요.
이런 점들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기독교 교육이 참 중요한 이유인 게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좀 보시나요? 네, 저희 학교에서도 계속적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고 말하고 있는 거는 우리를 위한,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라기보다는 남을 위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도록 가르치고 있는데, 예쁘다라는 말과 구별되는 것이 아름답다라는 말 같아요. 아름답다라는 말은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건데, 그것이 저는 기독교적인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연재가 정말 내면의 그런 가치, 선한 가치들을 많이 쌓아서 누군가에게 기쁨이 됐을 때 보다 연재가 아름답고 그럴수록 더 예뻐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네. 연재 학생이 이제 다이어트로 식단 관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요리와 음식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다고, 그래서 진로도 그쪽으로 생각한다고 얘기를 해줬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려주세요. 제가 원래 다이어트 식품 많이 파는데 제가 돈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너무 비싸잖아요 다이어트 맞아요. 식품은. 그래가지고 항상 제 매 끼니마다 다 제가 만들어 먹거든요. 맞아요. 거기에서 약간 요리하는 것도 즐겁다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또 요리하는 게 즐거워져서 이제 요리 학원을 다니면서 지금 자격증을 하나하나씩 취득하고 있는데요. 네, 그 지금 그 양식, 한식, 중식, 일식 있잖아요. 그래서 실기는 다 땄고 양식 자격증은 땄고요. 한식은 어제 봤어요. 어제? 네, 어제 시험을 어제 봐서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한식도 결과 잘 나오길 저희가 기도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얻은 게 많은데 왜 이게 실패겠어요? 성공이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딱딱딱 들어맞게 있는 계획인 줄 믿습니다. 혹독한 다이어트로 좌절도 많이 하고 실망도 많이 했다고 했지만, 이렇게 적성도 찾고 여러 가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준 우리 연재 학생의 귀한 강연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그 길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명고등학교 2학년 유채연입니다. 저는 오늘 나를 자라게 해준 덕질에 대해 소개시켜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덕질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분야를 열성적으로 좋아하여 그와 관련된 것들을 모으거나 파고드는 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덕질을 시작했는데 고백부부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장나라 배우님께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연기로 던지는 메시지를 해석하는 데 재미를 느끼다가 그걸 연기하는 장나라라는 사람에게 관심이 생겼고, 그렇게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이렇게 제 눈에 비춰지는 선한 모습에 큰 존경심과 호기심을 느껴서 그때부터 덕질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덕질이라 하면 인생 낭비다 내지 시간 버리는 일이다 하는 평가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완전히 생각이 다른 게, 덕질은 덕후의 입장이 아니라 객관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도 저한테 너무 많은 깨달음을 줬고 저를 분명히 자라게 해줬거든요. 물론 진짜 시간만 버리는 덕질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런 덕질과 제가 말하는 유익한 덕질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네, 유익한 덕질을 위해 필요한 것 첫 번째, 가식 없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아마 이 요소는 위에서 말한 두 가지를 다루는 근본적인 차이점은 아닐 거예요. 모든 덕질이 조금 속된 말로 내 새끼 예뻐서 하는 거이니만큼 차이점이라기보다야 공통점에 가깝지만 시간 버리는 덕질이라 불리는 것을 하면서도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덕질의 근본적이자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 첫 번째로 가져왔습니다. 사실 덕질이라는 게 한 사람을 혹은 몇몇 사람을 깊게 관찰하고 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 어마무시한 포용의 마음도 그렇고 우리의 눈에서 하트가 막 쏟아져 나오는 동안 우리는 조금 과장해 말하자면 가공할 관용과 사랑을 경험해요. 이 모든 게 대부분의 찐한 덕후들이 느끼는 마음들이잖아요. 그 마음들이 저는 10대 나이 때 경험하기 정말 어려운 마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마음들이 덕질이 주는 가장 큰 유익함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변화의 마음가짐입니다. 그 응원의 과정에서 제가 보편적인 다른 덕후들보다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건
화면을 통해 발견한 장점들을 제 걸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다는 점 덕분이 컸다고 봐요. 제가 찾은 장점이다 보니 너무 매력적이기도 했고 그분이 제 모습을 보고 있다는 상상을 해봤을 때 부끄럽지 않고 싶었거든요. 왜 이렇게 연애할 때 상대 눈에 잘 보이려고 애쓰는 것처럼요. 사실 연예계다 보니까 물론 외모야 다들 워낙 출중하시지만 저는 누군가의 외모를 보고 바로 사랑하는 사람은 아마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외형보다는 내면이 단단한 분들을 동경하다 보니 더 배울 점이 풍성했던 것도 있다고 봐요. 뭐 저는 그랬지만 사실 누구에게나 있는 게 장점이니까요. 예컨대 이렇게 사소한 데에도 늘 감사 인사하는 모습이라던가 아니면 예쁜 단어 선택이라던가 내가 끌렸던 누군가의 매력을 단순 동경하기보다 스스로 소화시켜 보려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권고사항입니다만 팬레터를 써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 덕질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팬레터거든요. 어떻게 말하면 이 사람한테서 웃음을 자아낼 수 있을까? 이 말은 혹시 좀 거슬리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제가 곁에서 지내보거나 해서 100% 성향을 아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더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글은 고칠수록 느는 거라 이때 쓴 편지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렇게 적어내린 마음이 그분에게 이렇게 닿게 되는 걸 보고 이거 정말 적잖은 희열을 느꼈죠. 이거 다 제가 보내드린 거거든요. 네, 사실 당시에 그분은 제 글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명확하고 명쾌하게 진심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그 유일한 수단인 글을 계속 쓰고 계속 고쳤어요. 그러다가 글을 다시 쓰게 된 것도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글쓰기를 좋아했는데 사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글쓰기가 대체로 과제나 그런 것들이다 보니 반감이 점점 쌓여갔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원해서 쓴 글이 팬레터였고 세심한 배우분 덕에 정말 적지 않은 성취감도 얻을 수 있었고요. 그런 사소하다면 사소한 시작으로 저는 지금까지 글을 써요. 진로도 그쪽으로 생각하게 됐을 만큼 글은 저한테 중요한 게 되었습니다. 네, 저처럼 편지가 가다할 수 있다면 베스트겠지만 꼭 닿지 못하더라도 혼자서라도 두어 번쯤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방식이든 글을 써보는 건 유익한 경험이 될 거예요. 또 여기가 기독교 방송이다 보니 이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덕질을 깊게 하다 보면 언젠가 이런 고민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우상숭배 이야기인데요. 애정이 과해질수록 곤란한 상황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떠올리는 저를 보고 부쩍 고민이 늘었던 때가 있었어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당시 제가 하던 덕질은 우상숭배가 맞았을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기까지가 조금 오래 걸렸지만요. 즐겨가던 기독교 캠프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는 캠프 기간 동안 카운슬러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따로 있거든요. 이렇게 그 학생들의 고민을 상담해 주시고 그런 시간인데 사실 그때도 저는 이 얘기를 꺼내기를 망설였어요. 제가 맞다고 하시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행복했던 지난 날들이 사실 전부 죄로 빚어진 거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말할 용기를 불어 넣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진 떠밀리듯이 이야기를 했고요. 네, 상담해 주시던 선생님께서 지금 마음속 1순위가 누군지 들여다봐라 하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때 되게 많이 울었던 걸로 기억해요. 사실 저는 어렴풋이 이게 우상숭배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상담 때도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근데도 원하는 방향으로 외면만 했던 게 죄송하기도 했고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는 감사함도 깃든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계기로 제 죄를 받아들이게 됐고 어떻게 하면 옳고 기쁜 길을 낼 수 있을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 고민을 하는 동안 기도도 많이 했고 잠깐이지만 자주 가던 팬사이트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마음의 정비 시간을 가진 셈이죠. 시간을 가지면서 지난 시간 동안 내가 배운 게 정말 많고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무엇보다 귀한 마음이라는 걸 잘 알지 않나. 그러니까 좋아하고 응원하되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지는 않게 하자 하는 결론이 나왔고 지금까지 열심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1년에 한 번뿐인 팬미팅과 주일 예배 중에
주일 예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아직은 조금 더 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깊이 몰두하고 좋아한 뒤 그보다 깊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덕질하시면서 우상 숭배가 되지 않기 위한 경계는 꼭 동반하셨으면 해요. 네, 끝으로 이 모든 걸 위해 필요한 건 진심과 열정입니다. 네, 사실 이런 귀한 마음과 우리 마음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 누구에게나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막 이렇게 무턱대고 여러분 덕질하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모두에게 찾아오는 기회와 마음이 아닌 만큼 모처럼 찾아온 마음을 억지로 깎아내고 에이 시간 낭비였어 하면서 스스로를 타이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덕후가 될 수 있길 바라며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우 장나라 씨가 그렇게 좋았어요. 드라마로 처음 관심을 갖게 됐고 영상도 많이 찾아보고 그렇겠죠. 제가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그림 선물도 드리고 편지도 드리고 그 전에 여기서 팬미팅 했었거든요. 여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오프라인 행사 있으면 찾아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구나. 원래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은 알고 싶고 알게 되면 더 좋아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는 시기, 이게 또 사춘기의 특징 중 하나라고 한다면 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또래 친구들은 물론이고 뭐 선배님이나 선생님들을 선망하고 좋아하는 시기가 사춘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전도사님은 그런 시절 보내셨나요? 네, 저도 보냈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아이유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학교에서 뮤비 보고 그랬던 기억이 막 떠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저 들으면서 뭔가 되게 너무 귀여운 주제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흐뭇하게 들었고 여러 가지 시기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또 다시 우리 친구의 깨달음이 주어졌던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감사했고 개인적인 또 바람으로는 이제 언젠가는 또 우리 친구가 예수님 덕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그런 날이 오기를 제가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맞아요. 근데 정도의 차이는 물론 있겠지만 이 덕질에 돈이나 이제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자녀와 부모님들 사이에 갈등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자리에 또 채연 학생 어머님이 직접 나오셨어요. 김미경 집사님 나오셨는데요. 갈등은 없으셨어요? 없으셨죠? 예, 그 돈보다는 시간을 참 많이 썼어요. 네네. 아까 보시다시피 펜레터라든지 그림을 네. 그리는 거, 그리고 영상을 찾아보는 거. 채연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활동을 많이 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그 많은 드라마, 노래를 다 찾아보느라고 그러네요. 이제 엄청 많은 시간을 소비하더라고요. 그리고 연말이 되면 이렇게 시상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 레드카펫에 그 등장하는 1분을 위해서 추운 데서 한 5시간, 6시간을 서서 기다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 많이 좀 마음도 아프고 걱정도 되고 또 이렇게 혼도 내받고 하지 말라고 해봤는데 이렇게 채연이가 말했듯이 이제 여러 가지 얻은 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스타의 그 좋은 점을 채연이가 본받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채연이가 이제 성장하고 또 스스로 절제하면서 기도했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채연이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저도 이제 중학교 때 스타를 좋아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좋아한 건 좀 시간을 버리는 덕질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채연이는 그래도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서 너무 대견스럽습니다. 맞습니다. 중으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 중에 소명학교 학부모님이 더 계세요. 학부모이자 사서로 섬기고 계신 양유림 선생님. 채연이하고 처음 만나게 됐던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지금 소명학교 도서관에서 섬긴 지 3년 차예요. 그리고 채연이는 장나라 언니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저 속으로 되게 놀랐어요. 왜냐면 저도 장나라 배우 좋아했었고 저도 고백부부 드라마를 봤어요. 그래서 그때 좋아한다고 했을 때 되게 맞장구 치면서 함께 웃었던 생각이 나는데요. 저는 이게 되게 공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감은 나이 차이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서로 마음을 나눴을 때 공감을 나눴다고 하잖아요. 채연이는 자신을 깊게 생각하는 글쓰기의 시작이 사춘기 시기에 좋아하는 배우의 덕질로 시작했잖아요.
이것이 안전한 공동체인 소명학교에서 성장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덕질을 통해서 얻게 된 글쓰기의 달란트를 깨달은 거잖아요. 전 이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는 발전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덕질하는 채연이의 모습을 기대하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무조건 안 돼, 하지 마, 비판하는 이런 것보다는 잘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주변 분들의 노력들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자신만의 그 기준들을 잘 지켜나간다면 나를 성장시키는 훌륭한 취미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장나라 배우는 특별히 신실한 기독교인으로도 알려져 있어서 우리 장나라 배우가 채연 학생에게도 긍정적인 영향들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소명학교 김영현 선생님도 이 자리에 나와 계신데요. 선생님, 이렇게 팬문화뿐만 아니라 세상 속 많은 미디어들 사이에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나가기 위해서 교육을 참 잘 해나가야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저희 소명학교에서는 미디어 절제 훈련이나 아니면 성경 교과, 다른 다양한 교과에서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어떻게 무다를 바라봐야 되는지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채연이의 강연을 들으면서 이 교육을 넘어서 우리 소명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채연이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이게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원하시는 그 문화인지 스스로 그 습득해가는 그 과정 가운데 교사가 함께 해주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교사들이 해야 될 역할이고, 또 사실 제가 이제 지금 채연이가 다니고 있는 소명학교 1기 졸업생이거든요. 그래서 제 제자이면서도 이제 후배가 될 우리 채연이를 보면서 나는 저 채연이 시기에 저렇게 나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할 수 있었나? 이런 좀 성찰을 하면서 우리 채연이가 오늘 너무 스스로 자신을 잘 설명해주고 그 성장해가는 그 과정을 알려주어서 너무 뜻깊고 감사하게 들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채연 학생, 팬레터를 쓰면서 글쓰기를 좋아하게 됐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일들을 좀 하고 싶어요? 일단 글쓰기를 좋아하니까 최대한 다양한 글을 써보고 싶은데, 네, 그래서 작게 SNS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은 기독교 윤리에 관심이 좀 생겨서 그 관련된 글을 쓰면서 하나님을 조금 더 증거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글과 그림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또 힘을 전할 수 있는 채연 학생 됐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덕후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강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 마이크 온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크리스천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세상을 향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10분 이내로 촬영하여 원고와 함께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감동적이고 재밌는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마이크의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CTS 아트홀에서 보내드린 다음 세대 마이콘, 오늘은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크리스천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흠뻑 젖어드는 시간 보내셨는데요. 함께 하신 소감 들어봐야겠죠. 박세준 선생님, 우리 다른 학교 친구들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그러셨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이 친구들이 다음 세대 그 나름의 고민을 갖고 다음 세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너무나 응원하고 축복해주고 싶다는 말 꼭 하고 싶었습니다. 맞습니다. 한 분 더 들어볼까요? 백광숙 목사님. 네, 아이들이 이렇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자기의 꿈을 찾아가는 게 너무 멋지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더 넓혀가면 좋겠다. 네, 그래서 아이들의 꿈을 찾아주는 이것들을 더 기독교 대안학교가 소명을 가지고 가면 어떨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이들한테도 임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거 너무 엄청난 비전이라고 봅니다. 네. 오늘 저 여기 온 거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천편일률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교육, 또 아이들이 많이 숨막혀하는 교육에서 아이들을 좀 해방시켜주고 또 그 안에서
공부는 스스로 하는 거고 또 내가 좋아하는 공부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찾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보내게 됐습니다. 제가 아이한테 바라는 거는 정말 아이가 좋아하는 길을 찾아서 그 좋아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반 학교보다는 그래도 좋은 친구들이 있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고 멘토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이가 많이 안정돼하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학교에 보낸 것이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갈등하는 부모님들이 있다면 제 말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